안녕하세요. 건강박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챙겨 먹는 그 영양제나 몸에 좋다고 막연히 믿었던 식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쩌면, 오히려 우리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조승우 한약사의 주장을 담은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상식에 대해 한번 다른 시각에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 제가 쭉 살펴봤는데요. 특히 이제 5060 세대를 중심으로 그 몸 안에 쌓인 독소를 빼내고 우리 몸 본연의 그 자연 치유력을 회복해야 한다. 이런 점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식단에서는 채소하고 과일 위주로 아주 강력하게 권장을 하고 있고요. 또 흥미로운 건 우리가 보통 이거 건강에 좋지 하고 생각했던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파격적인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보면서 좀 놀란 부분들이 많았어요.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이 자료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 뭘까요? 네, 핵심은 이겁니다. 수십 년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차곡차곡 쌓인 독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독소가 바로 고혈압, 당뇨, 암 같은 여러 만성 질환의 진짜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독소요?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그렇죠. 그래서 해답은 결국 그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그 독소 배출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제안하나요? 여기서 이제 7대3 법칙이라는 걸 딱 제시를 해요. 7대3 법칙이요? 네. 우리 식단의 70%, 그러니까 대부분이죠. 이걸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채우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걸로요. 그리고 나머지 30% 정도만 현미밥 같은 통곡물이나 다른 기타 식품으로 제한하라는 거죠. 가공식품은 최대한 줄이고요. 70%가 채소 과일이라. 와, 생각보다 비중이 엄청 높네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독소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미세먼지나 환경 호르몬 이런 건가요? 물론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이 자료에서 말하는 독소는 훨씬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가공식품들 있죠. 거기 들어가는 각종 화학 첨가물들, 이것도 독소로 보고요. 심지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특정 식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너무 과하게 먹는 것까지도 독소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 같아요. 아, 가공식품 첨가물은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건강식품 과다 섭취까지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죠? 자료에서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것들이 있던데요. 네,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좀 놀랐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매일 먹으면 좋다고들 하는 그 올리브 오일 있죠? 네, 올리브 오일, 건강한 기름의 대명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매일 습관적으로 다량 섭취하는 건 과유불급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오메가3 영양제, 이것도 많이들 드시죠? 네, 저도 챙겨 먹는데요.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해서. 근데 이 자료에서는 오메가3 영양제를 그냥 고도로 가공된 기름덩어리일 뿐이다. 자연 상태의 영양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을 해요. 와, 기름덩어리라니. 충격적인데요. 네. 그리고 우유나 유제품도 마찬가지예요. 단백질 보충제까지도요. 아니, 우유는 칼슘 때문에 먹고 단백질 보충제는 근육 만든다고 먹는 건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네, 이 자료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유에 그 카제인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있잖아요. 이게 사람에게는 소화가 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그 소화 과정에서 오히려 몸속에 칼슘을 끌어다 쓴다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요. 칼슘을 얻는 게 아니라 뺏긴다고요? 네, 결과적으로 뼈 건강에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 이런 시각입니다. 그럼 단백질 보충제는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연 상태의 단백질과는 다른 가공 과정에서 변형된 변성 단백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야, 정말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것들에 대한 반론이네요. 커피에 대한 경고도 있었어요. 저 커피 정말 좋아하는데? 커피. 네. 커피도 빠지지 않죠. 그 로스팅 과정에서 벤조피렌 같은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원두 자체에 곰파이 독소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 또 카페인 중독 문제까지 여러 가지를 언급하더라고요. 듣다 보니 정말 거의 모든 가공식품이나 현대인이 즐겨 먹는 것들에 대해 경고하는 느낌인데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기존 상식을 뒤집는 주장들을 하는데 그럼 그 근거는 뭔가요?
뭘 기반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근거는 크게 두 가지 논리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식품의 가공 과정 자체를 문제 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열을 가하는 과정이요.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42도 이상을 언급하는데 이 온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식품 본연의 효소가 파괴되기 시작한다고 봐요. 효소요? 그 소화 효소 같은 거 말하는 건가요? 네, 그런 효소들이죠. 이 효소가 우리 몸의 소화나 대사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가공 과정에서 이게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균형도 깨지고 몸에 분함만 주는 죽은 음식이 된다. 뭐 이런 논리죠.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우리 몸 자체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우리 몸은 원래 자연 상태의 음식, 특히 살아있는 채소와 과일을 통해서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료에서는 특히 산화질소 같은 걸 예로 들던데요. 혈관 건강이나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이런 물질들을 채소 과일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아, 그 산화질소, 혈관 확장시켜주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몸에는 스스로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갖춰져 있다는 믿음이에요. 특히 그 림프 시스템의 역할을 강조하는데요. 림프 시스템이요? 그건 뭐죠? 혈액순환계처럼 우리 몸의 노폐물을 처리하는 시스템인데 문제는 혈액처럼 심장의 펌프질에서 스스로 막 순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깊은 호흡을 하거나 이렇게 외부적인 자극을 줘야만 림프액이 순환하면서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독소가 쌓이기 쉽다는 거네요. 운동이나 호흡이 중요하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좋은 걸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이 스스로 해독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 자료는 가공식품, 육류, 특히 붉은 고기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 있죠. 그리고 유제품, 커피 이런 것들은 최대한 줄여라. 네, 맞습니다. 최대한 줄이거나 피하라고 권하죠. 그 대신에 효소가 살아있는 신선한 채소, 과일, 그리고 현미 같은 통곡물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라. 이거네요. 네, 특히 사과하고 양배추를 굉장히 좋게 보더라고요. 추천을 많이 하고. 아, 사과랑 양배추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뭐 구체적인 성분 분석보다는 자연 상태 그대로 먹기 좋고 섬유질이나 효소가 풍부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과일 먹는 타이밍도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타이밍이요? 네. 보통 식후에 디저트로 과일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렇죠. 입가심으로. 근데 이 자료에서는 과일은 식후가 아니라 가능하면 공복에 먹는 게 좋다고 조언해요. 그래야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도 잘 된다는 거죠. 아, 과일은 공복에. 이것도 좀 새로운데요? 네. 여러모로 기존 상식과는 좀 다른 제안들이 많죠. 핵심은 결국 뭐 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건강식품을 찾아서 자꾸 뭘 더 하려고 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것들, 가공식품이라든지 특정 성분들, 이런 것들을 식단에서 빼는 것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아,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다. 그렇죠. 그렇게 빼기를 잘하면 우리 몸의 자연적인 해독 시스템이 알아서 활성화되고 면역력도 올라가고 결국 질병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인 거죠. 최고의 치유는 예방이고 그 예방은 비싼 돈 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 안 드는 자연적인 식단 관리로 가능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칼로리를 막 계산하고 따지는 것보다 음식의 질, 그러니까 얼마나 가공되지 않고 자연 상태에 가까운가, 얼마나 살아있는 음식인가, 이걸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접근 방식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본 내용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이 자료는 고혈압, 당뇨, 암 같은 여러 만성질환의 근본 원인을 우리 몸 안에 오랜 시간 축적된 독소 때문이라고 지목합니다. 그래서 해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요. 네. 둘째는 그 해독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7대3 법칙을 제시합니다. 식단의 70%를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채우고 나머지 30%만 기타 식품으로 제한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공식품, 특정 육류, 붉은 고기, 가공육, 유제품, 커피, 그리고 심지어 각종 영양제 섭취는 최소화하거나 피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건강식품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요구죠. 네, 셋째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크게 두 가지를 드는데요. 하나는 식품 가공 과정, 특히 열에 의한 효소 파괴와 그로 인한 영양 불균형 문제.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인체 본연의 강력한 자연 치유력과 해독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특히 림프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운동이나 호흡을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건강관리의 초점을 외부에서 뭔가를 자꾸 더하는 방식에서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해로운 요소들을 빼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인체 본연의 회복력을 되살리고 지원하자는 거죠.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조승우 한약사의 주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무심코 당연하게 따르던 건강 상식이나 식습관에 대해서 정말 다른 각도에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몸에 좋은 걸 더 챙겨 먹으려는 노력보다 어쩌면 몸에 해로운 것을 먼저 덜어내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이 관점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네, 그렇죠. 저도 자료를 보면서 우리 몸이 가진 그 본연의 힘, 그리고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 가진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 만약에요, 우리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열쇠가 새로운 슈퍼푸드나 비싼 영양제를 찾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그 자연스러운 과정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들을 우리 삶에서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 거기에 있다면 어떨까요? 와,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오늘 이야기의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